11일 날 문재인이 미국에 가는데 제가 볼 때 이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현재 완전히 서로 다른 측면을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키 크고 코 큰 서양 사람들은 좀 싱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말하면 처음에는 그 말이 진인 줄 믿다가 몇 번 뒤통수를 맞으면 그때는 저 사람들을 못 믿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기본적으로 못 믿을 놈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상대방에게 이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합니다. 한마디로 이 포를 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양놈들 우습게 알다가 이 당한 사람이 많지요. 일본도 2차 대전 때 미국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일본 내부에 당시 군국주의로 향하던 일본 군부 내부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건드렸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좀 후회도 하게 될 것이다. 또 이건 완전히 자는 호랑이 코트를 뽑은 거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당시 강경 분위기에 눌려서 누구도 공개적으로 안 된다 말을 하지 못한 채 항공모함을 하와이 근처로 보내서 진주만 기습을 했다가 일본이 나라가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원자폭탄까지 2발을 맞았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이 미국을 우습게 보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북한도 미국을 우습게 바라보는 나라예요. 굉장히 우습게 바라보고 있죠. 그 다음에 한국, 남한도 미국을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저 남북한이라는 것들이 하나는 우리 동맹이었는데 우습게 보고 하나는 저거 완전히 그냥 조그만한 이 한반도의 절반에 불과한데 저것들이 지금 핵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협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남북한이라는 한국 사람이 왜 미국을 이렇게 건들고 하나는 동맹이라면서 뒤통수를 때리는가에 대해 나름 열심히 분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문 정권이 처음에 트럼프 주변 미국의 이 관료 보고 체계, 미국은 엄청난 관료 사회고 또 미국의 군부가 미국 군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의외로 높지요. 지금 트럼프가 국방부 장관을 셔나한인가 하는 사람을 앉혀놓고 보잉사 출신이죠. 그 사람을 국방장관 대행으로 가고 있는 이것도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바마조차도 이 국방부 장관을 한마디로 게이처 전 이 부시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을 그대로 두고 한 1년 반 이상을 그대로 두고 존중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케네디가 암살된 부분이 미국의 군산 복합체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체해 보겠다. 이런 부분이 케네디 암살의 주요한 원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케네디는 미국 사회의 기득권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암살되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케네디 암살 범인 수사가 산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해서 미국 사회를 우파 파퓰리즘으로 몰고 가면서 다시 고립주의,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반에 고립주의로 회귀하는 모양새를 보였지만은 미국의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 등 관료 시스템과 의회는 이 트럼프의 그런 고립주의 회귀와 동맹 훼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고 트럼프가 북한의 김정은이를 꼬마로 생각하고 협상의 달인인 자기가 김정은이를 불러다가 직접 만나면 비핵화가 쉽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차 만났다가 트럼프가 깨졌죠. 그리고 2차로 가기 위한 회담에서 북한이 계속 애를 미겼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에다가 그야말로 CVID, FFVD를 포괄적으로 하라. 그러면 우리가 너네들을 도와주겠다라는 이런 방식으로 미국이 들이밀었지요. 그런데 김정은한테 보고조차 됐는지 안 됐는지 의문인 상황에서 미국이 김정은이 눈앞에서
빅딜이라고 부르는 CVID, FFVD를 하라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놀래 자빠졌고 결국 영병 가지고 어떻게 떼어보려다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트럼프는 또 혹시 김정은이 변심을 해서 완전히 돌아설까봐 한미연합훈련을 폐기하진 않는다. 또 최근에는 쪼는 와중에서도 재무부에 추가 제재 없다라는 말까지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끊임없이 미국 사회에 지금 외교 안보에 관한 시스템에서 벗어나려고 자기 색깔을 던지지만 미국은 이제 트럼프까지도 비핵화 정책에 있어서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섰다고 미국 정부 내에 갖추어진 일종의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 그 안으로 트럼프를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 지금까지 북한에 가서 얄팍하게 미국이 이렇게 하면 지금 선거로 급해 있고 이러니까 물 거다. 그래서 너네들은 완전히 비핵화 한다 안 하더라도 비핵화 하는 척을 좀 하라. 그래서 뭐 영변이고 또 무슨 핵과 미사일 실험 발사 중지 그리고 무슨 풍계리 무슨 동창리 쓸모없는 거 조금씩 터뜨리는 식으로 쇼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한국과 북한 또 중국 간의 공작을 계속 해왔지요. 그런데 미국은 이런 이 동양 사람의 말장난과 공작에 더 이상은 속지 않겠다라고 하고 들어오면 하고 들어오지 않으면 안 한다라는 식으로 아주 맹쾌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은 미국을 꼬실 수 있는 비핵화 협상의 구조를 재설계해야 된다 하는 이런 지금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자, 스몰 딜로는 또 무슨 굿 이너프 딜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 리스트를 제출하지 않고 북한에 지금 수백 개인지 수십 개인지 알 수 없는 저 많은 핵시설 중에 일부를 북한이 파괴하겠다. 또 거기에 관련되는 핵심들은 옮겨놓고 껍질만 파괴하겠다. 그래서 풍계리 동창리처럼 또 영변에서 쇼를 한번 하면 미국이 제재를 완화해주고 종전선언을 해주고 평화협정 입구까지 가주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거라고 한국 정부도 살라미, 이 딱딱한 소세지를 얇게 썰이는 것처럼 북한하고 같이 말을 맞춰서 미국을 꼬셔왔는데 미국에서 하는 이야기는 한국이 비핵화의 방해물이다. 서훈 국정원장이 북한에 대한 정보를 가짜로 좀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본 거하고는 좀 다르고 오직 제재 완화만을 미국을 설득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에 대해 미국이 근본적으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 어느 편에 설래? 제가 미국이 지금 한국을 중국과 북한 편에 서 있다고 간주해서 지금 한국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조금만 더 진전되면 세컨더리 보이콧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요.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제 그런 내용이 한국 언론의 제목으로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미국이 동맹의 편에 확실히 서라. 방미 앞둔 문재인의 청구서를 내밀었다. 그래서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전선을 중국을 의식해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이렇게 바꾸었죠. 재작년 11월에 트럼프가 방한했을 때 이 문제를 한국에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이 거부를 했지요. 지금까지 미국은 태평양 정책이다 해서 미국의 앞마당인 태평양을 지키는 부분이었는데, 자, 인도양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인도네시아, 호주 저쪽 편이 인도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이 이 인도양과 중동 간의 관계, 그 주로 이제 중국이 석유가 부족하니까 그 석유 가스를 사오는 중국의 1차적인 진출로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태평양이라는 부분을 넘어서서 인도양과 태평양을 통한 중국 봉쇄 작업에 들어갔고 그것이 이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언급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인도,
이런 미국의 동맹들이 다 같이 서고 있죠. 타이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국은 어느 쪽에 설래요? 심지어 베트남조차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사실상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필리핀도 투덜거리지만은 결국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어느 편에 설래? 이걸 미국이 이번에 문재인에게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미국을 꼬들겨서 제재 완화를 하려고 또 그걸 하기 위한 협상 전략을 새로 좀 짜서 미국에 가서 또 헷갈리게 해서 제재 완화를 받아올라 하는데 미국은 문재인이 관심사인 지금 제재 완화는 두 번째 문제고 너 우리 편이냐 아니냐 확실히 하고 한미일 삼각동맹 미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중국 봉쇄 인도 태평양 전략에 들어올 거냐 말 거냐를 미국이 지금 묻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뼈를 취하려면 살을 내줄 각오로 만나야 한다. 이런 말이 있지요. 그래서 핵심은 어때? 본질적인 것은 내줄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만만찮은 청구서를 한국에 던져보고 한국의 속셈을 완전히 테스트해 보겠다라는 지금 각오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한국이 주장하는 대북 협상안 중에 그래 일부는 해줄 수 있다. 뭐 금강산이나 뭐 이런 거 하나쯤은 해줄 수 있다. 그런데 너네들 한미일 삼각동맹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확실히 들어오겠느냐? 이런 부분을 미국이 제시할 가능성도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미국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요. 왜 금강산에 예외를 했을 때, 제재 예외를 했을 때, 앞으로 전 유엔과 전 세계 국가들을 대북 제재에 참여시키는 부분에서 숱한 구멍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고민인 거죠. 그래서 중국이 제재의 구멍이 아니라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지금 북한과 남측 간의 이 불법 이 밀무역에 대한 의심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문재인에게 다양한 요구들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 국무부가 지난 29일 한미 외교장관 폼페이오와 강경화가 만나고 난 이후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한미 양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한국의 신남방 정책, 그리고 한미일 삼각 공조에 걸쳐 양측의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이 한국이 적극적으로 옛날 같으면 문 정권이 부인했을 건데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든지 한미일 삼각 공조예요. 이번에는 미국 측의 발표에 일방적으로 나와 있지만은 한국이 노골적으로 부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이 작년 5월 취임한 이후에 국무부의 한미 외교장관 간담회 후 보도자료에서 한미일 삼각 공조가 언급된 건 딱 두 차례 있었는데 지난해 10월 17일, 올해 2월 14일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까지 함께 묶어서 이야기한 것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자, 한국은 말로만 한미일하면 하고 이렇게 넘어갔죠. 자, 그래 놓고는 뒤로는 일본과 온갖 갈등, 지금 경제적인 제재까지도 거론되는 최악의 갈등 상황에 빠져 있는데도 또 미국에 가서 폼페이오 앞에서는 한미일 삼각 공조에 대해 말로는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잽싸게 공개해 버렸는데 인도 태평양 전략까지도 언급했다는 거예요. 자, 청와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는데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의 핵심은 중국이 바다 쪽으로 남중국해부터 시작해서 태평양 인도양 쪽으로 1선, 2선, 3선 이래서 점점 확대해 가려 그러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일본, 필리핀, 베트남과 영해 분쟁까지도 도서 분쟁까지도 이렇게 일으키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이 진짜 찬성한다는 말입니다. 2017년 11월에 트럼프가 한국에 방문했죠. DMZ 갈라다가 헬리콥터가 뭐 황사 이런 것 때문에 못 앉았는데, 그때 한미 동맹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 번영의 핵심이다, 이런 것을 강조해서 했는데, 청와대가 그 이후에 미국 측 이 발표, 언론 공동 발표에 나온 인도 태평양이라는 부분에 우리가 동의했다라는 뜻이 아니다, 트럼프가 그래 말을 했을 뿐이다 라는 식으로 문재인이 그때 트럼프 간 이후에 싱가포르를 갔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식으로 언급을 했지요. 그래서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 한미일 삼각공조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들이미는 이유는, 자, 한국을 보고 최근에 미국이 여러 차례 비공식적으로 일본과 싸우지 마라, 또 중국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우리 편에 서라 라는 이야기를 한 연장선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일본하고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를 물을 거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이번 6월 달에 일본에서 G20 회담이 열립니다. 그런데 지금 징용 위안부 문제에다가 무슨 또 독도 문제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일본 국왕 발언을 또 문희상이 해서 일본에는 그게 굉장히 자극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합의를 했던 위안부 관련 화해치유재단도 해산시켜 버렸죠. 자, 이런 부분에서 한일 관계가 최악의 단계에 가 있고, 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전범 기업에 대한 압력까지 들어갔습니다, 한국에. 일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고, 최근에 일본이 새로운 연호를, 이제 일본의 왕이 바뀌면서 새로운 연호를 갖다가 또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 맞물리면서 아베 지지율이 53%까지 지금 또 올라가고 있어요. 한때 여러 의혹과 스캔들로 아베가 위토로왔는데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열리는 G20에 도대체 한국이 일본에 갈 거냐? 가야 되겠죠. 안 갈 수야 있겠습니까? 가서 그러면 한일 회담을 안 하고 올 것이냐? 그래서 일본이 미국 측에 한국을 좀 어떻게 해봐라, 우리는 저 답이 없다, 문정권 이야기를 했고, 4월 27일 날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플로리다 아베 부부와 트럼프 부부가 트럼프 부인 지금 생일 파티까지 하면서 2박 3일을 같이 보내는 모양이에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대체 한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지금 미국에서 집요하게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 국무부는 북과 대화를 이어갈 준비는 되어 있다, 동맹하고 조율을 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고, 미북 양국이 수개월 내에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했지만은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이 이제 우리의 요구사항은 미국이 북한에 문서로 보냈으니까, 보여줬으니까 김정은이 앞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이 네 눈으로 봤으니까 답을 하라. 그러면 수개월 안에 너하고 우리하고 뭐 협상을 하든지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속에서 지금 심상찮은 일들이 지금 한국을 향해서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를 위반한 한국 배가 미국 첩보 때문에 이 배를 한국이 적발을 했어요. 모르겠어요. 한국 정보기관이 뿌려먹던 배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국이 첩보를 와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 배가 북한에 들락거리니까 잡아라 해가 6개월간 한국 배가 지금 부산항에 억류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가 잡힌 이유는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옮겨 실은 혐의, 즉 해상에서 환적, 불법 해상 환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 주변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호주, 뉴질랜드, 영국, 일본, 미국, 그런 미국 우방 배들이 총 출동해서 해상에서 지금 감시하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한국 배가 겁도 없이 석유 제품을 북한한테 환적을 했다. 이거 북한한테 돈 벌라고 이지됐겠습니까?
이런 위험한 짓을 하는 한국의 기업이 있겠습니까? 중국은 중국 정부가 시켜서 한다고 치더라도요. 이거는 한국 정부가 시키지 않았으면 어떤 기업이 이런 식으로 지금 유엔부터 전 세계가 한국 주변 바다에 그냥 불을 켜고 살피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 일본 초계기와 트러블이 벌어진 게 결국은 한국 배가 뭡니까? 한국의 군함이 무슨 북한에 이 표류하는 배를 갖다가 구조하니 어쩌니 한다면서 붙어 있으니까 일본의 초계기가 감시했던 거 아니에요? 한국이 뭐 레이더 조준을 했다 해서 시끄러웠는데 일본이 한국을 감시하게 되었습니까? 안 하게 되었습니까?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선박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장기 출항 보류된 것은 처음이다. 지금까지 다른 나라 제3국의 배들, 실제는 한국 배일지 몰라도 제3국 소속인 배가 북한에 중국, 러시아에 들락거리면서 북한에 수출을 한 혐의가 있는 것은 좀 붙들어 둬라 해서 붙들어 둔 거는 있지만은 한국 배를 응용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한국 선박을 출항을 작년 10월부터 보류를 시키고 있는데 정부는 이 A 선박이 해상에서 북한 선박의 정제유를 건넸다는 미국의 첩보를 바탕으로 조사에 들어가서 붙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이제 미국의 첩보를 안 들은 척 할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으니 지금 일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선박은 2000년에 건조됐고 원유 적재 용량이 7,850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선박이 아니지요. 뭐 큰 것도 아니지만 어쨌거나 해경 검찰 조사에서 혐의가 확정되면 안보리 제재 대상 선박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안보리 결의 23975는 대북 석유 제품 이전 등 제재 위반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선박에 대해 회원국이 납포하고 검색, 억류를 의무화하는데, 그런데 한국이 지금 외국 선박 3척은 그런 혐의로 억류를 하고 있는데 한국 선박 중에서 얼마 전에 발표가 났죠. 루니스호라는 배가 인도네시아에 북한 석탄을 이렇게 싣고 간 것처럼 해서 갖고 올라다가 그래서 출항 보류 조치를 받고 미국의 대북 제재 경고 리스트에 올랐죠. 정부는 1년 전부터 이 배를 주시하고 있었고 미국 안보리 제재위원회와 협의를 해왔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마치 3자처럼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한국 배가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외국 회사가 한국 배를 자기 나라 선적으로 하고 그러는 거 봤습니까? 그거는 없지요. 그러면 이 배는 한국 회사의 배고 한국 배가 유엔 안보리가 제재한다라는데 북한에 정제유 등을 갖다가 불법으로 해상에서 이렇게 환적을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한국 정부나 한국 정보기관의 묵인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국도 이제 환적을 했다고 이제 미국이나 유엔이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대북 제재의 구멍이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것도 드러나 버렸습니다. 또 38노스가 공개한 데 따르면 지난 3월 13일 남포항의 사진에 보면 무려 차량이 한 50대가 남포항에서 석탄을 역에서 내려서 이 바다에 배 근처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싣고 있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럼 남포항에서 석탄을 선적하면 그 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돌고 돌다가 한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또 지난 3월 8일에는 동해에 나진항에 석탄으로 이렇게 추정되는 검은 물체가 부두에 잔뜩 실려 있었는데 이것도 나진항까지 기차로 싣고 와서 나진항이 소련 러시아하고 붙었잖아요. 그래서 그 나진항에서 배에 실려서 이것이 사할린이나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 러시아산인 것처럼 원산지 세탁을 해가지고 수출하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숱하게 북한산 석탄이 지금
중국산이나 서해에 있는 거는 중국이나 동남아산이 될 거고 동해에 있는 거는 동해 감시가 심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사할린으로 가가 사할린에서 러시아산이라고 싣고 들어오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석탄하고 정제유를 이렇게 한국이 지금 밀수출을 북한에 하고 있다면 한국 정권이 그야말로 제재의 핵심 구멍이 아니냐. 자, 이거 미국이 앞으로 한국을 어떻게 보겠네요. 이거 왜 자꾸 높여가고 있다고 봐요? 최근에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한국이 지금도 끊임없이 석탄과 정제유 등을 밀수출을 하고 밀수입할 것이다. 거기에는 한국 정부나 한국 정보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 개별 기업 차원에서 이런 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전무하다. 그런데 얼마 전에 첫 구속자 석탄 밀수로 그 사람이 수사기관에 강요를 거부했더니만 구속시켰다고 진술 강요 거부로 구속됐다고 말을 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자, 미국은 북한의 핵역량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준이다. 그렇게 미국 국방부에서 나온 핵억제 정책 보고서에 실려서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부족하다. 정확도에서 기술적 완성이 되지 못했다 했는데 6차례의 정교한 핵실험과 3차례의 ICBM 시험 비용으로 이제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역량을 갖췄다. 갖추게 돼 있지요. 우리가 기억하기로 2017년에 북한이 한창 핵 ICBM 실험을 할 때 미국이 몇 달만 지나면 완성이 될 거다 했는데 그로부터 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 갖추지 안 갖췄겠습니까? 자, 문 정권을 향한 미국의 압박이 이제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